아니 그 내가 시승한 신형 그랜저가 로드 탁송이야? 7, 80대 할아버지가 담배 피면서 운반한다고? 에이 설마. 한두 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차가 번호판 없이 과속 운행을 해요? 이런 사고가 났다고? 야 이거 새 차인데 큰일이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노약자나 임산부들의 시청을 적극 권장합니다. 전 진짜 처음 보고서 좀 충격받아서 그래요. 일단 보시죠. 이게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인데요. 야, 이게 이래도 되나? 이거 해외 수출차입니다. 이 차들이 줄이어서 갑니다. 근데 번호판이 붙어있질 않아요. 최소한 여기 임시번호판이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임시번호판 아니더라도 종이라도 좀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제보는 엄청 과속으로 달리더라, 이런 제보도 들어와요. 근데 이게 뭐 신고도 안 됩니다. 번호판 자체가 없는데 어디다 신고를 해요? 당연히 안 되죠. 과속 카메라 있으면 뭐해? 과속 카메라 단속도 전혀 안 됩니다. 이게 번호판 없이 이렇게 달리는 게 이게 가능한가? 이거 불법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이게 허용되고 있다는 거. 허용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죠. 지금 영상에 올라온 건 수출 차량인데요. 수출 차량은 국내 법규상 하루만 이 번호판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라도 좀 차를 식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아이고, 하다못해 그냥 종이를 프린트로 찍어서 붙이기라도 해줘야죠. 이렇게 아무도 식별 못하게 해놓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시죠. 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얘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됐죠. 파업을 하면서 자동차를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꽉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렇게 급하게 한 거죠. 이게 공고문이고요. 공고문 보시면 운전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 울산 모비스 공장에서 출발해서 옥천이나 시흥까지 이렇게 차를 몰고 오면 27만원을 준대요. 아니면 두 번 운행해서 24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와 대박, 이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직접 로드 탁송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파리차가 운전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원청은 기아에서 원청을 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아에서 현대글로비스라는 이제 그 물류회사에다가 이제 하청을 주거든요. 예. 그럼 현대글로비스에서 다시 저희 같은 탁송사들 모집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또 하청을 또 줘요. 예. 그럼 저희가 기사를 모집해서 버스를 타고 거기에 도착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예.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기사님들의 자질 문제가 가장 커요. 예.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모집만 하지 이 사람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요. 뭐 면허증 같은 건 해야 되지 않나요? 전혀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얘기가 나왔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스케줄러를 보면 이게 처음 제가 투입된 게 11월 저희가 거진 20한 6일부터 투입이 됐는데 이때부터 어제까지는 아무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확인 자체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면허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어제 처음으로 우리 총괄팀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예. 현장에서 운전면허증 검사를 해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돌려보내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어저께도 결국에는 신분증 검사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 아무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가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사고를 아직 안 했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사람을 보이잖아요. 이 기사님의 성향이라든가. 예. 한 번은 꼭 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뭐 사고가 나고 하면은 기아 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보험 다 들어갔다, 다치는 기사 너희가 손해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차량이 그때 진짜 안에 사람이 타고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고가 물론 대분 사고도 날 수 있지만 개인 사고도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운전자가 모든 법적인 어떤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사회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도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고 운전면허 검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어떤 보호장치가 없는 사람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그 상대방 차량이라든가 상대방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일단 보험으로 뭐 처리를 하긴 하겠는데 그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 다 들어져 있긴 한 거겠죠? 저희도 얘기 듣기로는 기아 쪽에서 보험은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뭐 자세한 얘기 들은 건 없고, 또 문제는 뭐냐, 이상의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에 명단을 확인을 하면서도 운전면허증 달리기 확인한 채로 할 수가 없는 게 네. 하루에 제 모의사에 800명이 넘게 오는 말이에요. 화장하잖아요. 그 사람을 달리기 확인하려면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최고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런 건 말 그대로 그냥 뭐 어물씩 나와버리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정규직 직원들이 아니라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기사님들 자질이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받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장애인분들 나오고 계세요. 물론 장애인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분은 좀 특수 차량을 모셔야 되는 분들인데 예. 왜 나와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탁송하러 가봤더니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8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막 바글바글 하고요. 이분들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분들의 신분증을 검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신분증 검사하는 과정이 그냥 없대요. 이분 이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분인데 이게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대강대강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800명이 와서 와 차를 가져가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중에는 운전면허로 면허 취소된 사람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정지된 사람 당연히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뭐 여기 말씀으로는 80대 노인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수 차량을 몰아야 될 정도의 장애인, 이런 장애인분들도 와서 탁송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 운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 분들도 탁송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 뭐 이분들이 운전을 못할 건 아니에요. 본인들의 차라면은 보조장치가 달려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이건 보조장치도 없는 상태인데 그냥 일반 차를 운행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금액적으로도 꽤 할만한 알바고 요즘 들어서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운데 가장 먼저 오시는 분이 새벽 3시 반부터 줄을 서신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오전 정도 되면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800명이 마감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일을 못 받고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고서 아 이거 꿀 알바네 이러고서 지금 가시면 아 이미 늦은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몰려간다고 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거 여기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안 하냐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신분증이 아예 없어도 돼요. 아예 없어도 종이에다 자기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렇게만 적어내면 그럼 바로 차를 내준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게 K치안 K실러인 건가?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아니 멀쩡하게 서 있는 차도 들어서 바퀴 빼가고 이 머플러 중통 떼가고 부품 떼가고 막 난린데 이거를 신분증도 검사 안 하고 그냥 차를 턱 내주면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차를 몰래 가져가서 부품으로 팔아먹으면 어떡하게. 이 800명 중에 한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대안이 있긴 하나? 아니 뭐 대기업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튼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우리 문제죠. 만약에 이 차 대형 사고 내면 어떡하나. 이 사람들 지금 새벽 3시부터 줄을 섰다며. 그럼 이 사람들 피곤할 텐데 피곤한 상태로 무리하게 서울까지 운행하고 올라오시다가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 내면 어떻게 하나. 실제로도 사고가 적지 않게 납니다. 여기도 사고 나고 여기도 사고 나고. 물론 지금 이게 대형 사고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접촉사고 수준이겠지만 이 사고가 계속되다 보면 언젠간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현대기아차 말로는 보험이 다 들어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고가 나면 그 당사자는 보험 들어있어서 괜찮다 쳐.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 운전자가 있어야 되죠. 뭐 만약에 제가 이분들이 모는 차에 치였다 그러면 그 운전자분하고 합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갑자기 장애를 얻게 됐어, 중증장애 뭐 이런 거 만약에 얻게 되면 아우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지. 아유 죄송합니다. 만약에 어쨌든 차에 치였다 그러면 저분하고 제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분이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운전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일단 차하고 이 사람이 매치가 안 돼 있어. 그 차 내 앞에 있는 건 알지만 이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잖아요. 그 사람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은 어차피 자기 차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어도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무면허 운전이면, 아니면 면허 정지 상태면, 면허 취소 상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보험이 정말 될까? 왜냐면 보험이라는 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태여야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내가 사고가 나면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탁송차 사고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뭐 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우리나라 도로에 시한폭탄 같은 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화 조금 더 들어보죠. 세 번째 논의는 뭐냐? 차를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아, 이 출고 공장에서 차도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차를 갖다 주세요 할 때만 교육이 있고 예, 운전을 할 때도 오로지 기사님 혼자서 운전을 하거든요. 예. 그럼 차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기사님은 차에서 자녀 담배 피우시고 운전을 하고 가시고 어떤 기사님은 가다가 휴게소를 들어가 버리세요. 휴게소 들려서 거기서 음식을 사고 가고 음식 먹으면서 또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세차인데 차를 담으면서도 베이고 음식을 내면서도 베이겠죠. 예. 물론 이제 그 현대근로스 쪽에서 공지는 했었어요. 차를 담배 피우시면
담배 피우거나 취직하는 게 적발이 되면 돌려보내겠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로지 나 혼자 하니까. 네, 이분 말씀으로는 일부 기사님들이 차 안에서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아, 말이 되나. 아마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고 실제로는 뭐 그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정말 극히 일부지 않을까. 800명이니까 그 중에 1%만 해도 8명. 잠깐 8명이면 꽤 되는데 그분들이 차에서 담배를 다 피진 않겠죠. 대부분 안 피시겠죠. 대부분 안 피시겠지만 5% 정도는 필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 800명이면 5%면 40명이에요. 40명이 차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있다는 건데 걱정스럽긴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사님은 휴게소에서 먹을 걸 사서 차 안에서 먹으면서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휴게소에서 먹고 바로 가면 되는데 근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면서 배고프고 졸립고 그럴만도 하죠. 왜냐면 울산에서 시흥까지 운행하는 구간은 보통 운행하는 시간이 7시간입니다. 7시간 동안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 갑니까? 당연히 뭘 먹어야죠. 근데 뭘 먹는다고 거기 휴게소에서 혼자서 이렇게 있느니 그냥 차에서 가면서 먹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식사나 하겠어요?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졸립고 그러니까 뭐 오징어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 말로는 절대로 휴게소에서 오래 쉬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뭐 자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졸리니까 차 안에서 좀 자고 식사할 시간을 절약해서 차 안에서 먹으면서 간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물론 공지는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서는 차 안에서 담배 피거나 뭐 음식을 먹으면 바로 돌려보낼 겁니다 이렇게 공지는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공지는 하고 있는데 차 운행하는 동안에 누가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안쪽으로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돼서 차 안에서 담배를 피는지 음식을 먹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확인을 했어도 이미 차는 도착했는데 차를 거기다 놔두고 바로 그냥 사람은 빠져나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막아? 게다가 아까 신분증 안 본다고 했잖아요. 이 차를 누가 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키는 그냥 차에 놓고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하고 사람이 서로 매칭돼 있지 않으니까 이게 중간에 딱지를 끊었더라도 누군지 몰라. 그런 상황인 거죠. 전화 좀 더 보시죠. 두 번째는 차량에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내수 차량하고 수출 차량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 수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성 출고센터 저희가 평택항으로 이동을 시켜요. 예. 그럼 거리가 한 10몇 킬로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차량은 번호판이 없어요. 수출 차량은. 이제 임시호가 저걸 받아서 이제 운전을 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번호판이 없으니까 기사님들이 차를 한 번 더 먹으면서 돈을 더 받는 건 아닌데 빨리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고속도로하고 강도에서 한 150, 160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독다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호는 뭐 당연히 무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이미 차 냈다가 가는 도중에 앞에 돌방석에서 몇 번 맞았고 뭐 사이드미러 치고 가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또 뭐냐,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차를 거기서 출구에 갖다 놓고 차키 뽑고 저희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이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저희가 차량을 출구에 저희가 사인을 하는데 거기 이 차량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차에 대해서 책임질지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신분증을 일단 확인 안 했는데 누가 그 차를 몰았는지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요. 네, 전화 들어보셨죠. 이게 그러니까 운행을 빨리 해서 뭐 두 탕 뛰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한 탕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번 뛰겠다는 건 아닌데 이왕 할 거면 빨리 가서 쉬지. 피곤해 죽겠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점점 더 가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차랑 점점 가까이 붙게 되니까 앞차에서 튀는 돌방 같은 걸 이렇게 막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돌방 사고도 꽤 난다고 합니다. 돌방 사고가 났어. 그래도 이게 어떤 사람이 운전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운전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네, 사실 화물연대 파업, 자동차는 팔아야 되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화물연대 파업이다 이렇게 되면 파업이니까 이거 탁송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저희가 50만원 정도 차값에서 빼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탁송료 원래 뭐 20만원이지만 저희가 50만원을 빼드릴게요. 공장 근처로 오세요. 오셔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면 이 울산이나 광주나 이런 공장 부근의 경제도 살고 좋죠. 상생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현대기아차 공장들 보면 공장만 달랑 있고 그 근처는 그냥 상권이 다 죽어 있어요. 공장 안에서 다 하니까. 옛날 같으면 식당이라도 있었지만 요즘은 식당도 구내 식당에서 다 합니다. 그 근처에 아무것도 안 돼. 직접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직접 가져가시기 힘드세요? 힘드시면 죄송하지만 고객님이 직접 대리기사나 탁송업체를 알아서 그분들이 차를 가져가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물론 출고 대수는 하루에 800대
턱도 없죠. 이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사람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고 결국에 뭐 하루에 잘해봐야 한 400대? 뭐 그 정도 나가겠지.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현대기아 같이 이렇게 대기업이 그 큰 리스크를 다 떠안으면서 이렇게 탁송을 하나요? 좀 순리대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자동차 회사들 이 연말에는 실적 압박이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밀어내기를 하는 게 계속되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도 그래요. 뭐 굉장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거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압니다. 근데 차가 좀 덜 나가면 좀 어때요? 그 고객들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참고 더 품질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도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현대기아 판매 대수, 실적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대기아뿐 아니라 제네시스까지 품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로드 탁송을 계속한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품질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죠. 결국에 시트에 문제가 있든 냄새가 나든 뭐 키로수가 늘어나든 전체의 품질에서 어떻게든 문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뭐 차가 수백만 대인데 그 중에 몇 대 로드로 좀 나가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5천만 원 내고 차를 샀는데 누군지도 모르겠는 사람한테 안에서 담배를 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차가 나한테 온다는 거 이거를 참고 타라. 이건 말이 안 되죠.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겠다는 현대기아, 제네시스 이걸 계속한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